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했던 연쇄 사건의 범인 이춘재는 범행 약 30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잡히게 되었는데요. 증거들을 오랫동안 잘 보관한 수사진의 노력과 첨단 DNA 과학수사기법이 더해져 늦게나마 진범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학수사로 그동안 쌓였던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중 한 건인데요. 분명 DNA 기법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어쩐지 인간이 아닌 하늘의 힘이 작동된 것 같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주 기묘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주간악당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 편입니다. 이바라키시에 살고 있는 47살 오시타니 카즈오는 1999년에 아내를 병으로 여의고 그때부터 쭉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백화점의 격리부에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오시타니. 그는 회사 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는 와중에도 집안일 한 번을 허투루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새 아이의 도시락을 싸줄 만큼 자녀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특히 이웃에 사는 주부들은 우리 남편이 오시타니 씨를 반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습니다. 오시타니 카즈오는 남들의 눈에 능력 있는 직장인, 자상한 아버지, 헌신적인 가장이자 아내를 향한 수뇌부를 지키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어느 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오시타니에게 불쑥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는데요. 혐의는 바로 폐기물 처리법 위반. 다시 말해 그는 쓰레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이웃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 같은 건 공장에서나 하는 거니 백화점 직원인 오시타니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고 그렇다고 격리직인 그가 백화점 쓰레기들을 다 모아다가 산에다 갖다 묻었을 리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경찰의 체포까지 되는 건지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오시타니 사건에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상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무척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면 집 앞에 웬 여자 속옷이나 스타킹 같은 게 놓여 있었던 건데요. 다른 집 빨랫줄에서 바람 타고 날아왔나 싶어 무심결에 속옷을 집어든 집주인들은 세탁이 되지 않은 누군가의 착용 흔적을 발견하고 100이면 100 기겁을 하며 작은 천조각을 다시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찜찜한 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이 집 저 집에서 무작위로 발생했습니다. 그 횟수만 벌써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속옷을 훔치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그것도 착용 후 세탁도 안 된 걸 갖다 놓는 변태라니 너무 유니크해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인을 좀처럼 잡지 못했는데요. 언제 어느 집에 출몰할지를 모르니 잠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집마다 경찰을 한 명씩 다 세워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는 법이죠. 경찰은 드디어 입은 속옷 갖다 놓는 이 신박한 변태를 밝혀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이 동네의 대표 모범시민 오시타니 카즈오였습니다. 일단 자초지종을 들으려면 체포를 해야 하는데 속옷은 훔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산 거라서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집안이 아닌 문 밖에 두었으니 무단 침입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남의 집 앞에다 버리는 게 외설행위나 공연 음란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웠습니다. 난감해진 경찰들은 생각을 하다 결국 쓰레기 무단투기죄, 즉 폐기물 처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오시타니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시타니는 형사들에게
1995년에 아내를 떠나보내며 갖게 된 외로운 마음과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여행도 떠나보고 취미도 찾아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답답한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생전 아내의 것과 비슷한 여자 속옷과 스타킹을 사서 입어보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었고 한술 더 떠 본인이 입고 돌아다녔던 걸 그대로 남의 집 앞에 던져놓았을 때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에 속이 그냥 뻥 하고 뚫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짓이라는 건 알았지만 끊을 수 없었다면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오시타니는 진술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망신스러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그는 며칠을 끙끙거리며 두문불출했는데요. 사실 오시타니의 진술이 이웃들에게 알려지자 징그럽다며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그를 안쓰럽게 보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반듯하고 착실한 가장에게 경악할 만한 이면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의 알몸을 훔쳐본 것도 아니고 막말로 남을 죽인 것도 아닌데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동네에 팽배했던 그 어느 날 오시타니는 또 한 번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그에게 걸린 혐의는 폐기물 처리법 위반도 외설 음란도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때는 1994년 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의 한 젊은 남자가 오후 2시경 오사카에 있는 호텔에 1박 2일 체크인을 했는데요. 당시 프런트 직원은 그가 깔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것을 보고 출장을 이유로 오사카를 방문한 비즈니스맨이라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장 마사지도 출장은 출장인 모양인지 이 남자는 오후 5시경 콜걸을 자신의 객실로 들입니다. 이날 방문한 콜걸은 따로 직장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살림이 빠듯해 틈틈이 이 일을 하는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인 1월 16일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어제 들어간 양복 입은 남자는 객실 키를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전화 몇 통을 넣고 문 앞에서 벨을 몇 번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호텔 직원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정하는데요. 순간 직원은 눈앞의 광경에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온통 붉게 물들어버린 객실 바닥에 이미 숨이 끊어진 한 여성이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피해자가 호출된 여성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냈고 여성의 소지품 중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는 둔기에 의해 여러 차례 구타당한 뒤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객실 내에 범행 도구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호텔 물품도 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는 범행 도구를 직접 챙겨왔고 사용 후에는 가지고 갔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6시경. 객실에 들어간 것은 5시를 조금 지나서이니 불과 30-40분 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뜻이 되는데요. 남자가 이 짧은 시간에 직접 챙겨온 둔기로 콜걸을 살해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성의 가방을 훔쳐가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범인은 어떤 여성이 객실로 오는지도 그 여성의 가방 안에 돈이 얼마가 들었을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런 난해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면서까지 강도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은 호텔 보안카메라 영상을 통해 남자가 피 묻은 양복 위에 코트를 덧입은 채 범행 후 곧바로 호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카메라에는 미처 가방에 넣지 못한 둔기까지 찍혔고 흐리지만 얼굴도 어느 정도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범인 잡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던 경찰. 그런데 어찌 된 용문인지 용의자가 좀처럼 부상하질 않습니다.
지금이야 곳곳에 빼곡하게 설치된 카메라를 따라 남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약 30년 전인 1994년의 인프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숙박객이니 이 지역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자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극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시간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무심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렇게 이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94년 일본의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고작 15년이었기 때문에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DNA 기법이 수사에 활발히 도입되면서 당시 수사진들은 이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도 DNA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줌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몇 가지 증거들을 여전히 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물 중 하나가 바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었는데요. 2004년 일본은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체액도 DNA 분석 대상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늦게나마 이춘재를 잡은 것은 그가 감옥에 있어서 DNA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춘재가 연쇄 사건 이후 아주 조용히 얌전하게 살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이미 죽어버렸거나 했다면 그의 DNA는 국가에 수집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건이 바로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객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통해 DNA 정보는 수집했지만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본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이유로든 지금까지 국가에 DNA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즉 이미 사망을 했거나 완전 범죄만 신출귀물 저지르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숨어서 너무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중 하나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책임감과 미안함에 오랜 시간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던 당시의 수사진은 DNA 대조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9년이면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을 잡아놓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수사진은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공소시효 완성이 고작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 호텔 객실에서 수거한 것과 일치하는 DNA가 새롭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바라키현에 사는 47살 남성의 DNA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착용한 속옷을 벗어서 남의 집 문 앞에 던져두고 도망치는 기상천외한 짓을 한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폐기물 처리법을 위반한 사람의 DNA는 수집 대상이 아니었지만 속옷이 정말 본인만 착용한 게 맞는지 혹시 다른 집에 세탁물을 훔친 게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속옷에서 DNA를 검출해 범인의 DNA와 대조해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남자의 DNA 정보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겁니다. 직접 둔기까지 준비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을 살해한 후 달아난 범인과 이런 잡범이 동일 인물이라니 오사카 경찰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DNA 기법은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시타니 카즈우의 신분은 쓰레기 무단투기범에서 살인범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시타니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DNA가 검출됐다고 알려줘도 자신과 닮은 남자가 찍힌 호텔 카메라 영상을 보여줘도 그는 모르는 일이라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며 딱 잡아떼기만 했습니다. 수사진은 일단 사건 발생 당시 오시타니의 행적부터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알리바이를 깨야 했죠. 하지만 무려 14년 전의 일입니다. 조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시타니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끈질긴 취조를 받았고 2008년 1월 15일에는 살인죄, 강간치상죄로 정식 기소되어 오사카 구치소로 옮겨갔습니다. 검사 앞에서도 오시타니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DNA고 뭐고 난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그간 오시타니는 변태라고 욕도 꽤 많이 먹었지만 동정 비슷한 것도 꽤 많이 받아왔습니다. 1995년에 아내를 잃은 후부터 그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그가 망가지지 않고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옹호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오시타니가 저지른 일들이 속속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제 그를 두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호텔 객실에 출장 여성을 부른 때는 1994년, 아내는 199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기 전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사별한 이후 저도 모르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오시타니 카즈오의 눈물겨운 진술은 결국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피의자 오시타니는 오사카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DNA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범행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악착 같은 부인은 2008년 9월 20일 비로소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수사진 앞에서 모든 혐의를 실토하고 죄를 반성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이없게도 그는 오사카 구치소의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멀쩡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그가 왜 오사카의 호텔에 범행 도구까지 미리 챙겨갔는지, 왜 생판 모르는 여성을 해치고 가방을 훔쳐갔는지, 혹시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을 벌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영영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고작 1년 전, 너무나도 극적으로 오시타니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은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간절한 염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자들은 결국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건의 막을 내려버렸는데요. DNA 기법도 과학수사도 다 좋지만 범인들이 비겁한 엔딩을 선택해 사건의 실체가 영원히 파묻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감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시타니 카즈오는 소심한 변태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 어린 살인마였을까요? 여러분은 DNA 분석 기술을 얼마만큼 신뢰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빼앗긴 피해 여성의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